안녕하세요, 야퉁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볼 덱은요, 자, 인스펙트 보더를 이용한 메타비트 덱입니다. 뭐 어떤 분은 메탐비트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메타비트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메타비트가 더 발음이 쉬우니까 메타비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덱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제가 이 오른손 중지를 다쳐갖고 다소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원래 손가락 보호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영상에서 거북할 수 있어서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오른손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도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몬스터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몬스터입니다. 일단 몬스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인스펙트 보더죠. 일단 보더가 있으면은 뭐 생단패라든지 욕탐이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우라라를 못 던져요. 왜냐면은요, 일단 이 카드가 필드 위에 존재할 경우 그 서로 몬스터의 종류, 이 효과 몬스터 말고요, 의식, 융합, 시크로, 엑시즈, 뭐 링크, 펜듈럼 등 이렇게 특수 소환을 하는 그런 몬스터 종류 수에 따라서 이제 몬스터 효과 발동 횟수가 정해지는데, 효과 몬스터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컨트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몬스터 발동 횟수 제한이 0이겠죠? 그러므로 상대는 우라라, 즉 효과 몬스터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보더를 이용한 메탄비트 덱이랑 피안이랑 뜨는 걸 보면은요, 보더를 만약에 메탄비트가 성공을 잡았어요. 그래서 보더를 이제 냈어요. 그러면 이제 피안이 바로 서렌 치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한 몬스터들 특수 소환 자체가 룰 소환이 아니라 체인을 타는 특수 소환이기 때문에 효과를 써야 돼요. 근데 이 인스펙트 보더가 있으면 효과 발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필드에 마음이 없어도 이제 특수 소환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단테를 뽑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메탄비트 덱이 후공을 잡았다 쳐도 저희에게는 메인 3블랙홀이기 때문에 메인 3블랙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요. 자, 뭐 파슬다이너, 파키세팔로나 가뭄의 결계상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결계상 덱에 사용하던 카드들인데요. 파슬다이너, 파키세팔로가 있으면은 일단 모두 특수환이 안 되고요. 가뭄의 결계상은 땅 속성 이외의 특수환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보더의 소환 조건 자체가 자신 필드에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 일반 소환, 특수환이 불가능한데요. 근데 여기 흠이 있어요. 반전 소환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환이라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통상 소환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일반 소환과 이제 반전 소환이 있는데, 여기 반전 소환이라는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필드에 가뭄의 결계상이나 혹은 파슬다이너, 파키세팔로가 존재하더라도 일반 소환은 안 되지만 세트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턴에 이걸 이제 리버스 시켜서 상대 효과를 봉쇄하는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신 필드에 몬스터가 있다고 무조건 보더 소환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보더 텍스트가 서로 자신 필드가 아니라 그냥 필드의 몬스터 종류이기 때문에 메탄비트 쪽에서 링크 소환을 하면은 링크 몬스터 한 마리가 링크 몬스터라는 종류가 생기잖아요. 그러므로 자신이 만약에 링크 마스터를 컨트롤하고 있다면 상대 또한 몬스터 효과 발동 횟수가 1회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몬스터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마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법입니다. 일단은 맨 윗줄은 드로우 계열 카드, 생단패, 욕탐, 욕겸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대체 가능한 카드가 없다는 걸 영상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덱에서 생단패, 욕탐, 욕겸이 없으면 이 덱을 쓰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갑부고블린? 뭐 욕탐 대신 갑부고블린을 넣어도 되기는 하는데 승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한 생단패는 절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희생양 같은 경우에는 토큰 특수 소환, 그래서 링크 몬스터를 뽑기 위한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 하나가 생길 겁니다. 아, 그러면 저 결계상이나 파슬다이너 있으면 이거 희생양 갖다 부려야 되는 카드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가뭄의 결계상은 땅 속성 몬스터는 특수 소환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양 토큰은 땅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가뭄의 결계상이 있더라도 토큰을 소환하는 게 가능하고요. 또 제가 나중에 엑스트라 덱 소개를 할 거지만 엑스트라 덱에 있는 몬스터들의 대부분의 속성이 땅 속성입니다. 물론 모든 속성이 땅 속성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속성이 땅 속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피 깃털은 모두 아시니까 패스를 하고요. 블랙홀. 자, 이 덱에서 이제 메인 3블랙홀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건 이제 이게 이제 필수 카드긴 해요. 이 덱 자체가 워낙 몬스터 다량 소환에 약하기 때문에 메인 3블랙홀은 아니어도 사이드에나 3블랙홀을 쓰긴 하는데 제가 왜 메인에다가 넣냐면요. 그냥 쓰고 싶었어요. 그냥 원래 이걸 사이드에 넣고 메인에다가 파괴룬을 썼어요. 근데 파괴룬을 이제 사이드로 빼고 3블랙홀을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덱 매수가 42장이에요. 그래도 말리지 않고 잘 굴러가는 편이고요. 그냥 왠지 모르게 블랙홀을 써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메인에다가 그냥 투입을 했고요. 희생양은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뺄게요. 자, 그 다음에 월경의 방패와 가디언의 힘. 원래 결계상 비트는 이제 월경의 방패 3장만 쓰는데 저는 월경 1, 이제 가디언의 힘 1 이렇게 투입을 했습니다. 자, 가디언의 힘이 좋은 이유가요. 타점 보강 효과뿐만 아니라 장착 몬스터가 전투 효과로 파괴될 경우 대신 이 카드의 카운터 한 장을 제거할 수 있는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월경의 방패는 타점만 보강해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월경의 방패를 2장 초과, 즉 3장을 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월경의 방패 500재고 덱 위 혹은 덱 맨 아래로 넣는 게 강제 효과예요. 강제 효과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 라이프가 500 이하일 때 월경의 방패가 터지면 그땐 지는 겁니다. 강제 효과라서 이거를 이제 한 장 쓰게 됐어요. 자, 그럼 마법은 이 정도로 하고요. 함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정 카드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모래먼지 태풍 같은 경우에 이걸 세트해뒀다가 상대가 세트한 턴에는 이제 세트한 카드 발동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엔드시 이걸 켜서 이제 상대 세트한 카드를 미리 터트리면 자신 턴에는 견제 없이 마음껏 이제 소환을 하고 때리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카드고요. 팬텀 윙이랑 팬텀 스워드는 이 몬스터들이 전투 효과 파괴를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카드입니다. 강탈은 그냥 패로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궁의 뇌물 같은 경우에는 해피의 깃털이랑 트트 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굳이 깃털이나 트트 아니어도 자신에게 큰 피해가 갈 것 같은 마법 함정을 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통고와 경고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쓰시는 카드니까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은 일단 이 덱 자체가 데미지를 많이 입진 않아요. 그 보더가 나온 순간부터는 상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데미지를 많이 입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덱 자체에서는 이제 심판이 굉장히 큰 리스크를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심판을 8,000, 7,900, 7,800, 7,700 이렇게 라이프를 100씩 깎으면서 심판의 코스트 평균을 냈는데요. 심판의 코스트 평균은 1000이에요. 예, 100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범용이 좋은 카드지만 이 덱에서는 이제 라이프가 적을 때 쓸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심판은 사이드에다가 투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드 덱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사이드는 그냥 단촐하게 이렇게 4장만 투입했습니다. 더 넣으라면 더 넣을 수는 있는데 그냥 전 이대로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명만전은 상대가 3트트 1해피면은 이걸 넣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자, 그리고 파괴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랙홀 3장을 빼고 원래는 이걸 투입하는데 저는 메인에다가 블랙홀 3장을 넣었기 때문에 파괴륜을 사이드로 뺐고요. 가뭄의 결계상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고속으로 특수환하고 자신이 후공일 때 이거를 덱에다가 3장 풀 투입을 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진짜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사이드에서 빼갖고 이제 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엑스트라 덱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트라 덱입니다. 엑스트라 덱은 총 15장으로 풀 액이고요. 일단은 링크 스파이더 3장은 이 덱 자체가 희생양을 쓰기 때문에 이제 꼭 필요한 카드로서 투입을 했고요. 시큐어 가드너, 그 다음에 리커버리 소서러, 프레임 어드미니스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총 4장은요. 이 총 4장은 소재가 사이버스족이에요. 그럼 어떻게 소환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데요. 링크 스파이더가 소재가 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희생양 4개 중에 2개로 미세스 레디언트, 다음에 2개로 링크 스파이더 2장을 뽑았다면 링크 스파이더 2장으로 프레임 어드미니스터나 혹은 리커버리 소설어를 뽑으면 되겠습니다. 뭐 리커버리 소설어 같은 경우에 미세스 레디언트의 예를 들면은 파괴륜이나 상대가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가 파괴륜을 써서 미세스 레디언트를 터뜨렸거나 아니면 어쨌든 미세스 레디언트가 어떻게 해서 터졌을 경우에 링크 스파이더 2장을 뽑고 그 다음에 리커버리 소설을 뽑아서 미세스 레디언트를 소생하면 됩니다. 예, 그런 형식의 이제 이건 가끔씩 정말 가끔씩 쓰는 카드고요. 자, 그 다음에 시큐어 가드너 같은 경우에는 링크 스파이더 한 채를 먹고 나오는데요. 일단 이 카드가 소환된 턴에는 자신은 전투 효과 데미지를 받지 않아요. 또 한 턴에 한 번 전투 효과 데미지를 0으로 합니다. 그리고 어드미니스터 같은 경우에는 필드의 링크 몬스터의 공격력을 800 올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고유 타점은 1200으로 이 친구가 필드에 존재하면은 얘의 고유 타점은 20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형의 기사 가이아 세이버나 바렐로드 드래곤을 자주 아시는 카드니까 패스를 하고요. 쇠룡사 스컬데드는 미세스 레디언트, 링크 스파이더 2개 하고 소재는 가뭄의 결계상 총 4채로서 가뭄의 결계상이 있어도 스컬데드가 땅 속성이기 때문에 특수 소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4채로 이제 링크를 해서 스컬데드 효과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링기루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 카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쓰는 카드고요. 전형의사 가이아 세이버는 손쉬운 소환에 비해 타점이 꽤 높은 카드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일단은 이 덱의 주요 카드들은 모두 소개를 마쳤는데요. 일단 이 덱은 시뮬레이션이고 자시고 전개법이고 자시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이제 드로우 카드 잡히면 잡히는 대로 다 드로우하고 만약에 패에 몬스터 있으면 이렇게 총 8장 중에 아무거나 한 장 내고 엔드 치면 되는 아주 손쉬운 덱이기 때문에 희생양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황입니다. 희생양이 세트되어 있고 자신 필드에 보더 혹은 가뭄의 결계상이 존재할 때의 희생양 사용 방법입니다. 자, 일단은 가뭄의 결계상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상대가 엔드를 쳤으면은 희생양을 활동해서 토큰 4개를 특수 소환해줍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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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오케이. 이렇게 토큰 4장. 예, 토큰 4장 이렇게 소환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2채를 링크해서 나올 건 미세스 레디언트. 자, 미세스 레디언트를 뽑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로는 링크 스파이더. 자, 그 다음에 이거로는 링크 스파이더. 자, 여기서 바렐로드를 뽑아도 되지만 세룡사를 뽑아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4채로. 그리고 바렐로드는 어둠 속성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특수환이 불가능해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상대 필드 몬스터가 좀 낮은 타점 1500 이하의 타점을 가진 몬스터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쇠룡사를 뽑아서 어택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 상태 그대로 어택하는 게 나을까요? 자, 정답은 이 상태 그대로 어택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거는 모든 덱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자신은 데미지를 상대에게 많이 줘야 자신이 이득이잖아요. 갑자기 초보 강자가 된 것 같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몰라, 야 그냥 바렐로드 뽑아, 혹은 야 쇠룡사 뽑아 이러시는데, 상대에게 데미지를 많이 주려면 일단은 이대로 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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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택 이렇게 때리는 게 그냥 바렐로드를 뽑아서 때리는 것보다 훨씬 높은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메인 2에
뭐 세룡사를 뽑든 해서 이제 전개를 다시 이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일단은 메인 투라고 가정하고 링크 소환 내체 호독 그다음에 세룡사 이렇게 딱 뽑아주고 세룡사로 드로우를 해갖고 빠바바밤 뽕뽕뽕 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이게 희생양과 자신 필드 위에 보더 혹은 우리의 가뭄의 결계상이 존재했을 때의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파키세팔로와 희생양이 존재할 때 어떻게 하냐? 상대가 엔드를 쳤어요. 그럼 끝이에요. 왜냐면 파키세팔로 때문에 희생양 토큰을 득수만 못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상황. 만약에 희생양 밖에 없다. 나 몬스터 다 털렸다. 그럼 자신 턴 와서 이제 발동해서 상대 필드, 자신 턴이 아니죠. 상대 엔드에 발동을 해서 상대 필드에 높은 타점의 몬스터가 없다면 미세스 레디언트와 링크 스파이더 이렇게 소환해서 먼저 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링크 스파이더와 링크 스파이더를 왜 이렇게 링크라는 얘기가 많아. 그 다음에 프레임 어드미니스터를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 카드 공격력은 2000, 이 카드 공격력은 2700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희생양 사용 방법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즘에 링크 몬스터, 범용성 링크 몬스터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희생양 자체가 이제 준제한이 됐긴 했지만 아직도 그래도 쓸만한 게 아니죠. 사기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생양의 범용이 넓어졌어요. 뭐 얘도 희생양 토큰으로만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희생양 전개가 가능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링크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 덱 굉장히 쓸만하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덱으로 이긴 덱 같은 경우에는 비공인을 이제 기준으로 해볼게요. 마술사도 있고 피안도 있고, 물론 피안은 공인 대회에서도 이제 티어권이지만 뭐 등등등 있는데요. 이게 선공 필승 덱이라고는 하나 후공을 잡아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가위바위보에서 졌다, 그래서 듀얼에서 지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이 덱 자체의 컨트롤은 어렵지 않아요. 대신 심리 싸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덱 자체가 심리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덱이기 때문에 전개 방법으로 따지면은 이제 난이도 별 5개 중에 별 반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덱을 잘 굴리고 싶다. 그러면 별 5개 중에 별 5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듀얼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덱이지만 그냥 순수 이 덱 전개 자체는 어렵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보다는 약간 초중급자, 초보자에서 막 탈출하신 분들 혹은 나는 듀얼에 자신 있어. 뭐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덱입니다. 덱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싼 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욕탐도 3장에 생단패도 2장이기 때문에 꽤 비싼 편입니다. 가격은 약 1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구할 때는 보더가 4,000원이었거든요. 현재 보더 가격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구할 때는 10만원 조금 넘게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하기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